네, 어떻게 또 빵 터지는 뉴스가 있었죠. 이 나경원이 자기를 나베라고 부르는 악플러들 고소했대. 170명 올라가지고. 아, 너무 웃겨. 네. 이제 나경원 나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국시장을 국시장이라고 부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부르지? 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묘가 틀렸냐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러면은 나베가 왜 왔어? 나베는 아베의 수석 대변인을 줄임말이 나베잖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막 그때 민주당도 발끈하고 그 청와대도 발끈했더니 뭐라고 했어?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할 심산인가? 표현의 자유 훼손하지 말라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나베라고 부르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반박이나 발끈이라도 하면은 야당을 겁박한다고 그러고 야당 탄압한다고 하고 야당의 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럼 네티즌의 입을 막을 생각이야? 뭐 하자는 거지 이 여자는? 아니 이 여자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 들어왔을 때도 다 신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자기 현판에 그 낙서한 사람 지금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판에 낙서한 건 왜 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근데 댓글 너무 웃겨요. 국민한테 창렬하던 사람이 누구더라? 달창이라고 짓거리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 대가리로 원내대표? 네가 한 번이라도 우리 민족,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해봤니?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창렬하고 얘기하고 우리 일본은 흔한 말실수라고 자신의 악성 발언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내놓으면서 화가 난 국민들의 댓글은 고소한다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참 좋긴 좋구나? 네, 그래서 전우영 교수가 기가 막히니까는 나경원이 얼마나 말장난을 했는지를 이렇게 몇 개를 정리를 해줬어.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한 것이다. 달창이 달빛 창문이라는 뜻인 줄 알았다. 우리 일본은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다. 나베라는 말이 기분 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근데 거기 이제 트위터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베는 나경원 베스트의 줄임말 아닌가요? 저도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단 댓글입니다. 나베는 냄비의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나경원 국민을 상대로 싸움? 너무 슬프다.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난 독립금 신청으로 당신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네. 저도 내년 다가오면은 그 유튜브를 그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과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나경원 낙선운동, 매니페스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같은 여자는, 이 여자는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경원이 언론사를 싹 다 고소했어요, 여러분. 지금 언론중재위에 나경원이 고소한 것만 해도 한 5건이 넘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근데요, 전부 1억씩, 너 1억, 너 5천, 1억, 5천 다 이렇게 거액을 걸었어. KBS나 인터넷 언론사나 했는데, 이번에 건 걸 보니까 대일민국을 걸었더라, 대일민국을. 대한민국을 대일민국이라고 그 논란이 됐다라는 걸 보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걸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를 1억 5천원씩 막 1억씩 언론중재에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KBS를 또 걸었어. 언론중재위에 다 1억 5천 막 기자랑 KBS랑 해가지고 보니까 나경원 지 아들의 그 논문 의혹에 관련돼서 미국의 그 뉴햄셔주에 그 문의를 하잖아요. IRB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 경시대에 취소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취소 사항이다. 라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네, 보도한 기자나 KBS를 전부 언론중재위에 1억씩 다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웃겨.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의혹이 되거나 좀 불리한 기사는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베라고 놀렸다고 네티즌 170명씩 막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막상 본인은 뚫린 입이라고 아무데나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이 여자 보면은 진짜 뻔뻔함도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어. 아니 기본적인 인성이 너무 안 되는 사람 같아. 차라리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남이 자기한테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여자가 원내대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이게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부조리인 거지 진짜. 부조리극인 거죠. 이 여자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 자식들 전부 전수조사 하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나경원이 워낙에 지금 이 자식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고소고발도 당하고. 그랬더니 나경원한테 가서 기자가 물어본 거야. 찬성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꺼리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떠요. 네, 이 여자 항상 조건을 걸죠. 안 한다라는 거지. 저부터 수사하십시오. 저부터 조사를 받겠습니다. 단 문희상 의장부터. 이 여자는 늘 조건을 걸어요. 거의 조건 성애자야. 예, 안 하겠다는 거지. 예. 나경원이랑 그 한나라당 의원, 자한당 의원들이요,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네. 근데 본사를 방문한 이유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네이버가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부터 우리 실검 정쟁 했잖아, 온라인에서. 근데 거기서 번번이 이제 팡팡 깨졌잖아요. 근데 황교안 자녀 장관상,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사학 비리, 나경원 검찰 소환, 경찰 소환, 이런 게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뜨는데, 이거 다 매크로라는 거야. 소수가 다수인 것처럼 그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이거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자체를 막는 일이라면서, 이걸 네이버에 가서 이거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찔렸던 거야, 이 여자. 그래서 와, 이 여자도 진짜 생각보다 수준이 되게 낮은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매크로 조작 같은 거 없었는데? 그랬더니 나경원이 조작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몇몇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 그거를 왜 네이버가 책임져? 근데 이 여자가 다른 외국에도 실시간 검색어가 있나요? 실검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기 구글이나 다른 저기 해외 유명 사이트도 다 실검 다 순위 있는데요. 그래서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실검 조작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는 걸 검토해 보겠어요. 네, 나경원 때문에 우리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실검 순위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조국 교수는 이 의혹만으로도 한 달 넘게 이렇게 털리고 있고, JTBC는 하루에 막 15분씩 맨날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는데, 왜 나경원에 대해서는 30초 그냥 단신으로 보도하고 마냐 이거죠. 그리고 본인이 검찰 수사를 지금 받게 된 거에 대해서도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권이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저에 대한 정치 공작성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안에 동한 일부 매체가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네이버 가가지고 으름짜 놓고 검색어 못하게 하고 네, 자기에 대한 의혹이 올라올 때마다 이 여자가 계속 하는 게 뭐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면서 네티즌들 수사 고발에 나베라고도 못 부르게 해. 네, 대일민국이라고 했더니 고발하겠다고 그래, 고소하겠다고 그래. 언론사에다 으름장을 놔요. 그리고 딸의 그 입시 부정에 대해서도 언론사들한테 고소 고발하겠다면서 보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법 위에 있냐 이거죠.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러분 지금 한국을 빛낸 정말 그 위인 백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 세계 나경원과 나경원 아들에 대한 이 논문, 이 서울대 논문 쓴 기사가, 제1저자 논문 기사가 전 세계에 지금 다 나갔어요, 지금. 데일리 텔레그래프나 AFP 정신이나 온 아시아 신문 다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폭스뉴스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어떡하니? 나경원 완전 전 세계 스타가 됐어, 스타가 됐어. 조국 잡으려다가 지가 오히려 잡히게 됐다고, 뭐, 교육 스캔들 해가지고. 아, 역시 이놈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했죠.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다고 할까요? 마치 그 스위니 토드의 이발사에서 그 이발사가 자기 그 와이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 판사를 지금 잡으려고. 근데 결국은 그 판사를 잡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죽임으로써 그 광기의 살인이 끝납니다. 전 나경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돼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지금 아들 예일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볼 때 이 서울대 이 논문 저자 이거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딱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게다가 삼성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전 이게 제대로 조사될 경우에는 저는 그 집 아들은 취사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연구중심 대학들, 그러니까 아이빌리그든 뭐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중심 대학이잖아요. 연구중심 대학들은 연구윤리가 생명이에요. 왜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은 어떻게 후원금을 받고 어떻게 펀드를 받아갖고 연구를 합니까? 연구 자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구윤리를 위반한다 그러면은 학생이고 교수고 가차없이 하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에티코드에 다 걸려요, 여러분. 나경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나경원 그 아들의 국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막 온라인에 논란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약간 만주 변호사거든요. 나경원이 지금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나경원이 국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아들 한국 국적 이거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한당에서 이번에 또 발표했잖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는 거야. 부산의 어머니라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고 뭐를 떠나서 얘가 영주권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중 국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영주권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이 말장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요. 여권을 까는 게 아니라 비자를 까는 게 제일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화진 기자가 그 나경원의 그 아들의 초등교육법 위반, 그다음 그 나경원 아들의 논문 의혹에 대해서 그 미국에 직접 연락해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죠.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나경원 의원실에서 굉장히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 정말 약속이 난 것처럼 나경원 그 까마귀 보도 안 하거든요. 왜 그러지? 여러분 이거는요 예일에 한두 번만 연락하면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경원 아들 국적이다 이 논문에 관련된 거라든 문제는 그냥 취재를 안 하는 거거든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취재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보도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조국 이슈를 일구 가기 위해서. 나경원 아들 이슈를 터트리면 이게 이슈가 너무 커지고 완전히 그 여론이 반전이 되니까 나경원 아들 이슈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기자들이 지금.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JTBC처럼. 지금 나경원 아들 의혹 되게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죠. 이거 매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는 나경원 아들의 이중 국적 의혹을 빨리 밝혀라. 그렇게 해서 계속 저러다가 역공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경욱이 왜 내부 청지하냐고. 그래서 홍준표를 저격하거든요.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나경원이 내 아들 부산의 어머님이다. 둘째 아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저 사실 원정 출산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정집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사과도 안 해요. 그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그럼 아들이 이중 국적이야? 아들이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한국 국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나경원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경원이 대답을 안 합니다. 내 자식은 한국 국적이야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국적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나경원이 말 안 하면서 특검하자고. 황교안 아들, 문 대통령 아들, 우리 아들 다 특검해요. 나경원 반응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나경원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일 거다. 진짜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여자 앞에서 나경원 끝소리 못할 거다. 진짜 파리쿡이랑 미시 USA,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세너녀들이 정말 그걸 보여줬죠. 나경원은 꼼짝 못하잖아요. 이 똑똑한 여자들 앞에서. 네, 지금 나경원 조카도 지금 하버드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예일에 그 아시아 학생 담당하는 여자가 나경원 보좌관이었더라고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나경원 보좌관이었어. 그때가 딱 걔가 원서 쓸 때잖아. 2016년에 들어갔으니까. 미국은 1년 전에 원서 씁니다, 여러분. 네, 나경원의 보좌관이었고 그 나경원 아들이 입학한 다음에 그 사람이 2018년부터 그 아시아 그 학생 코디네이터였나? 네, 그러고 나서 예일에 간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나경원 아들이 미국에서 텍스 리턴을 했다고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해서 뭐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경원 아들이 그 예일에서 스튜던트 인플로이로 되어 있어요. 근로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에 쓰이냐면은 미국의 그 대학 그 학비 보조금 제도가 FEPSA라고 해요. Financial Aid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FEPSA를 신청을 하는데 그 FEPSA에 장학금, 뭐 그랜트, 막 이렇게 조국 장관 딸이 받았던 막 우리는 장학금이라고 정칭하지만 그냥 성적과 상관없이 주는 장학금, 뭐 그랜트, 스칼러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리트 스칼러십,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에요.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 뭐냐면 온 캠퍼스나 오프 캠퍼스, 캠퍼스 안이나 캠퍼스 밖에서 그 학교가 그 일을 주선해주고 그거를 학비로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이 그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연방 정부의 대학 학비 보조금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스턴트 인플로이예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연방 정부의 그 FEPSA, 그 Financial Aid 패키지 안에 있는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이 친구가 그 학비 보조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또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또 텍스 보고도 계속 해야 돼요. 텍스 리턴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근로장학생 프로그램을 얘가 미국 예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친구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네, 그 나경원이 갑자기 아침에 자기 1997년에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했고 자기 아들이 이중 국적 아니고 원정 출산 아니다. 1년 동안 밖에 나간 적이 없다. 해외 나간 적이 없다라고 딱 발표를 했어요. 이거 완전 언론 플레이 같아. 왜냐? 증거 자료를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에서 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 그랬더니 때가 되면 제출하겠다고. 자료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라치몬트 그 산후조리원은 2000년에 생긴 건데 자기 아들은 1997년에 낳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음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라치몬트는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거는